2부 주간 브리핑. (2016년 5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5월 17일입니다. 1980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국민라디오 대하드라마 김대중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이복의 노갑이 뭔가 김새가 수상한 거 맞지? 분위기 어떤가? 근처 보안등이 꺼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어렴풋이 보이는 게 검은 세단 8대가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몇몇 지인이 미국 대사관으로 피신하라는 권고를 했잖아요. 지금이라도. 주한 미 대사관에서는 신군부의 김대중 체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었다. 클라이스턴입니다. 김대중 씨가 학생 시위를 선동한 혐의로 체포될 것이라는 소문이 맞습니까? 예? 확인해 줄 수 없다고요. 이렇게만 말씀드리죠. 전국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것은 신중치 못한 조치입니다. 특히 김대중 씨를 체포하는 것은 볕단에 불을 들고 뛰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1980년 5월 17일 밤 10시 40분경 골목 어기 가로등이 꺼지고 초인종이 울렸다. 대문을 열자마자 M16 소총을 든 검은 그림자들이 쏟아져 들어온다. 닥치는 대로 개문을 휘둘렀다. 이 새끼들 까불면 모두 죽여버려! 야, 박아! 김대중, 가자! 우리 말에 따르지 않으면 사살해도 좋다는 상부 지시가 내려졌어. 간첩죄야! 내 말로 갈 테니까 가만히 드릴게. 김대중을 태운 승용차가 동교동을 떠난다. 그리고 당도한 곳은 남산 지하실. 김대중이 수갑 채워라. 예! 어디 팬티 바람으로 신고식 한번 해볼까? 어? 이것은 1차 고문이었다. 2차 고문은 그가 방에 들어간 뒤에 시작된다. 그가 머물던 지하실 옆방에서는 연신 처절한 비명소리가 들렸다. 김대중의 아들, 동생, 동지, 측근, 비서, 경호원들까지 체포돼 중정 지하실에 감금하고 혹독한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당했다. 김대중의 지시로 이북에 몇 번 갔다 왔어? 말 안 해, 이 개새끼야! 밤에 이북 방송 듣고 김대중한테 어떻게 보고 있어? 어? 재하와 학생들한테 자금 얼마나 줬냐고? 이게 끝까지 입 다물래, 이 새끼야! 버티면 버틸수록 고문은 심해졌다. 강목을 입속에 쑤셔넣고 집게로 혓바닥을 잡아당겼다. 몽둥이로 머리를 맞아 핏줄기가 솟았으나 걸레질이 고작이었다. 김대중과 그의 사람들이 혼과 육체가 처절하게 유린되던 그때 광주에는 피바람이 일었다. 그것은 바로 광주 학살, 오늘의 광주 민주화 운동이었다. 광주 사태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었습니다. 공공건물에 불을 지르고 무기고를 습격해서 무기를 탈취하고 방위산업체를 습격해 군장비를 탈취하고 불타는 건물이 누구의 재산이며 탈취한 무기와 장갑차는 누구와 싸울 무기입니까? 김대중이 학생과 노동자들을 선동하여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북한으로부터 불순 자금을 받아왔다는 것으로 내란 음모 사건을 구성하려 했던 전두환. 그래서 측근들을 혹독하게 고문하고 자백을 받으려 했다. 이와 동시에 광주에서의 폭력 학살로 민주화 운동을 유도하더니 이를 김대중이 사주한 폭동으로 규정하려고 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바로 5.18 광주 민중항쟁과 무관하지 않은 5월 17일입니다. 광고 듣고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술술 풀리고 간장과 신장을 보호해 숙취를 완전히 제압합니다.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 술술 풀리고 네이버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를 검색하세요.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국가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식에서 재창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한겨레 기사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민주화 운동을 대한민국의 공식 역사에서 지워버려 역사 자체를 정파적으로 독점하려는 보수 세력의 의도가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을 아버지의 나라라고 인식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보기에 민주화 운동의 역사는 아버지를 부정하는 기재가 된다는 것이죠. 중앙일보는 어제자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라 이렇게 사설을 통해서 요구했지요.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관련 사설을 보겠습니다. 우선 동아일보입니다. 국민은 먹고 사는 일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노래를 놓고 왜 해마다 5월만 되면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가적 에너지를 낭비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놓고 갈등을 더 키우지 않으려면 국가보훈처의 결정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결정하고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대통령이 결정하라는 겁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재창으로 바꿔야 한다는 쪽이나 합창을 유지해야 한다는 쪽이나 타당성이 있고 반대하는 이유도 있다. 문제는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재창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야당들이 기대를 갖도록 대통령이 말했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원칙을 말했을 뿐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야당들이 과잉 해석을 했다고도 말하기 힘들다. 대통령은 내년 5.18 기념식 때는 이런 논란이 재현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와 설득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내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네, 애매하지요? 청와대 현기환 정무수석이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조차 안 하기로 결정한 것을 국민의당에만 먼저 전달했다는 점,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제1야당 정도가 아니라 제1당인데 상당히 불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 국민의당하고 잘해보라. 예,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먼저 통화한 뒤 각종 회의 때문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통화할 타이밍을 놓쳐서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보도 내용이 그러한데요. 정무수석이 하는 일이 야당과의 원만한 협조를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당 원내대표가 그 회의 후순위로 밀렸군요. 회의만도 못한 야당 원내대표란 뜻 아니겠습니까? 5월이면 생각나는 그 사람, 바로 전두환 씨입니다. 전두환 씨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에 대한 계엄군의 발포 명령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 그때 어느 누가 국민에게 총을 쏘라고 하겠어,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라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실권은 전두환 씨가 다 쥐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최규화 대통령은 허수아비였고요. 당시 전두환 씨 말고는 발포 명령을 할 사람은 찾기 힘듭니다. 전두환 씨는 보안사령관은 정보수사 책임자요, 보안사령관이 청와대를 꺾고 발포 명령을 내리라고는 절대 못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기는 힘이 없고 대통령이 힘이 있다, 최규화 대통령이 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전두환 씨 발언은 오늘 발간되는 신동아 6월호에 실렸는데요. 부인 이순자 씨도 거들었습니다. 각하, 그러니까 본인의 남편이 광주에 가서 돌을 맞아서 5.18 희생자 유가족들의 오해와 분이 다 풀린다면 무얼 못하겠느냐. 그러나 발포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사실과 다른데 라면서 시종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발포 명령자가 남편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신동아 기자가 역사적 책임감에 입각해서 사과할 의향이 없느냐라고 물으니까 전두환 씨는 광주에 내려가서 무엇을 하라고 이렇게 반문했을 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전두환 씨는 지옥에 갈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공천원금 수수 의혹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자 처리 문제를 놓고 국민의당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국민의당 소속 호남 중진 의원들이 일주일 전쯤에 박준영 당선자를 찾아가서 완곡하게 탈당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준영 당선자는 무죄가 입증될 것이라면서 탈당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지도부 상당히 난감합니다. 현재 국민의당 당헌 11조 2항을 보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 이렇게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안철수식 혁신안 아니겠습니까? 현재 당 지도부가 박준영 당선자에 대해서 출당 조치 등 선제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는 쪽으로 입장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곧 출당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화가로 활동해온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 씨의 서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강원도 속초에서 활동하는 무명화가 한 사람이 자기가 조영남 씨의 그림 300여 점을 8년 동안 대신 그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그림이 고가에 판매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검찰이 조영남 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요즘 화투 그림, 이게 화제지요? 이 무명 화가는 내가 90% 정도를 그려주면 조영남 씨가 나머지 10%를 더 칠하고 사인을 넣어서 조영남 씨 작품으로 발표했다. 네, 이렇게 무명 화가가 밝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조영남 씨는 화가들은 다 조수를 쓴다. 나도 몇 명 있었는데 그 무명 화가도 한 명이었다.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최후의 방법을 쓴 것 같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조영남 씨는 이 사람에게 그림 한 장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술계에 따르면 조영남 씨의 일부 작품은 그동안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거래됐다고 합니다. 중앙일보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정은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도박 사건을 건건이 무혐의로 만들어준 홍만표 변호사. 2012년 초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 대상에 오른 솔로몬 저축은행 사건을 다른 변호사에게 소개해 준 다음 나중에 수임료의 일부를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는 한겨레 기사가 주목됩니다. 자, 홍만표 변호사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냈지요? 이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그만두고 변호사를 개업합니다. 그리고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인데 솔로몬 저축은행 쪽에서 찾아왔다는 것이죠. 우리 사건 좀 담당해달라. 자, 그런데 말이죠. 담당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변호사법 수임 제한 규정에 걸리니까 말이죠. 자, 그래서 검찰에서 2년을 시작했던, 그리고 지금은 개업한 후배 변호사에게 이 사건을 넘깁니다. 그리고 수임 제한 기간이 끝나요.
홍만표 변호사는 이 후배 변호사에게서 야, 네가 받은 수임료 나도 좀 줘야지 이러면서 수임료 7억 원의 절반인 3억 5천만 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홍만표 변호사에 대해서 검찰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홍만표 변호사에 대한 친정 검찰 식구들의 불만과 불신이 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드려 패는 거지요. 이런 가운데 김수남 검찰총장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혐의가 나오는 대로 다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전방위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만표 변호사 2012년 한 해에만 90건 이상의 사건을 수임할 정도로 영업이 활발했습니다. 연 매출도 2012년 85억, 2013년 91억을 기록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워낙 선임 건수가 많고 변호사 활동 기간도 5년에 가깝기 때문에 분석해야 할 자료가 매우 방대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5년 동안의 기록을 탈탈 턴다는 것입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통상전문 송기호 변호사의 경향신문 칼럼 김앤장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일부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라는 정부 기관이 있다. 위원장은 김앤장 상임고문이었다. 그리고 김앤장의 홈페이지에는 그가 여전히 고문으로 올라와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권한은 막강하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생활 전반에 직결되는 공공행정과 아주 밀접하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그저 행정부 차원만이 아니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법률안조차도 그 심사 대상이 된다. 김앤장이 대리한다는 법적 대리인으로서 지금 소송에 임하고 있죠. 바로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 현재 김앤장이 옥시 측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본질은 무엇인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정부 역할이 제자리를 잡지 않으면 억울한 시민이 희생자가 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1997년 3월 15일에 옥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을 유독물이 아니다 라고 국민이 보는 관보에 고시했다. 그 결과 이 성분은 산업에 진입했다. 만일 이때 환경부가 유독물이라고 해서 심사했다면 적어도 이 성분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만일 김앤장 상임 고문을 계속하려면 규제개혁위원장직에서 사임하는 것이 맞다. 김앤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았다. 규제개혁위원회 폐지법을 만들 때가 됐다. 행정부의 모든 법령은 국회가 만든 법률의 뿌리가 있다. 행정법령 위에는 국회가 있어야지 규제개혁위원회가 국회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 특정 행정기관의 행정법령 전반을 통제하도록 하는 것은 위험하다. 네,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로펌의 상임고문이 규제개혁위원장이었군요. 당연히 기업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규제를 뜯어고치려 해체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부조리가 있었군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참치 02-455-8087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전자신문으로 올라오는 김용민 브리핑 알고 계시나요?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이 발행하는 용민일보. 듣는 김용민 브리핑에 더한 보는 김용민 브리핑도 만나보세요. 잊지 마세요. 언론 그 이상의 언론. 용민일보. 메르스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해 6월 14일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대병원을 방문했을 때 감염병동 간호사실 벽 곳곳에는 살려야 한다, 이런 문구가 쓰인 A4 용지가 붙어 있었지요. 이와 관련한 무수한 패러디가 나왔었는데요. 서울대병원 쪽은 메르스 환자들이 입원할 때부터 의료진들이 자발적으로 붙인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었는데요. 한겨레가 취재했는데 이 문구는 청와대 관계자들이 갖다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하기 직전에 청와대 관계자들이 병원을 미리 방문해서 간호사실 여러 곳에 살려야 한다, 이걸 붙였다는 겁니다. 아이고, 참으로 저렴합니다. 전국 11개 사립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의 등록금이 올 2학기부터 인하됐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등록금이 1,900만 원대에서 1,600만 원대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높은 등록금 탓에 로스쿨은 돈스쿨이라는 오명에 시달려 왔는데요. 교육부 분석 결과 로스쿨의 연평균 등록금 1,927만 원은 사립법학과 602만 원에 3.1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한편 등록금이 2천만 원을 웃도는 고려대와 연세대를 비롯한 사립 로스쿨 4곳은 인하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전히 2천만 원을 웃도는 등록금을 받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 군 당국이 다음 달 첫 미사일 방어 훈련을 벌입니다. 이번 세 나라 MD 훈련은 미사일 디펜스 훈련은 한미 간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연동을 두고 세 나라 간 미사일 방어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첫걸음으로 평가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이 추진하는 MD 시스템, 결국 여기에 편입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을 가능케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이번 훈련은 우리 의도와 무관하게 우리가 미국 MD 편입에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라면서 한반도가 미국의 동북아 MD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전초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한미일이 MD로 대동단결을 하게 되면 누가 가장 경계하겠습니까? 바로 중국이 견제하겠지요.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적대적 관계가 된다면 한반도는 중국의 군사적 표적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한겨레가 우려한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외교 분야 보좌 역인 왈리드 파레스 씨가 트럼프는 동맹인 한국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한미 FTA 재검토 공약에 대해서는 FTA 내용 모두를 취소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는 모든 협정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싶어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이 양보해야 한다는 말인데요. 분야는 달라도 주장은 하나네요. 예.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가 바둑에서 이세돌 구단을 꺾은 이후 인공지능 AI의 활동 영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 여겨지던 법률 서비스에까지 도전하는 인공지능이 등장했는데요. 키워드가 일치하는 문서를 나열하는 검색 엔진과 달리 법률 서비스에 도전하는 인공지능 같은 경우 사람의 일상 언어를 이해하고 초당 10억 장의 법률 문서를 분석해서 질문에 맞는 답변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애플의 인공지능 비서인 시리처럼 자연 언어 처리 기술이 탑재됐기 때문인데요. 인공지능의 역할이 커지면서 변호사의 입지는 좁아질 것이다. 훗날 인공지능 변호사가 나오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예측도 가능하겠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부실 공룡 5명이 따라다니는 농협이 또다시 부실 기업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농협 지역조합이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회사채로 물려있는 투자 금액만 3천억이 넘습니다. 농협 지역조합은 STX, 동양증권, KTENS 등 부실 회사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이른바 깡통찬 채권자 리스트에 빠지지 않고 그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투자 전문 인력이 부족한 지역 농협들이 고수익 유혹에 쉽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지역 농협에다가 돈을 넣으신 분들, 이 눈먼 사람들한테 돈을 맡긴 셈이 됐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였습니다. 현대중공업 주채권은행인 KEB 하나은행 여신 담당 임원이 서울신문과 통화를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구조조정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다른 조선소와는 상황이 다르다면서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과 협의를 거쳐서 추가적 보완 조치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 여신 담당 임원이 밝힌 말입니다. 현대중공업도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추가 보완 사항으로 초안에 담겨 있지 않은 호텔현대 매각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 삼성중공업이 산업은행에 제출하는 자구안에 거제 삼성호텔 매각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입니다. 서울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뉴스의 흐름, 의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종합일간지 주요 기사와 칼럼을 전해드리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함께합니다. 서울 MBC는 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러서는 안 되는지 상세히 보도하지만 과거 사회 노동운동 진영이 이 곡을 애국가 대신 부르며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노래로 불렀다는 보수 진영의 반발 때문이었습니다. 북한이 1991년 제작한 영화 님을 위한 교양시에 이 곡이 등장하는 것도 거부감을 키웠습니다. 보훈처는 또 5대 국경일을 포함한 정부 기념일에 기념곡을 지정한 전례가 없다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건 역시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같은 MBC 계열인 광주 MBC는 그 반대의 보도를 내보내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정부가 올해도 결국은 거부했습니다. 공론이 분열되지 않게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졌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이 노래를 제창하면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갈등을 유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론 분열이 없는 좋은 방향을 찾아보도록 대통령이 지시한 결과는 또 한 번의 제창 거부였습니다. 주말 사이 제창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있던 5.18 행사위와 지역사회는 정부가 국론 분열의 핵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박근혜 정권 하에서 5.18에 대한 평화와 왜곡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광주와 전남 시민사회단체는 공식 기념식에 올해도 불참하며 항의의 뜻을 분명히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최근 3년간 기념식에 불참해온 유가족 등 5월 단체들은 올해는 정부 기념식에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직접 부릅니다. 합창단만 부르는 합창을 무력화하고 사실상 재창으로 만드는 항의 표시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은 5.18 기념식에 당선자 전원이 참석하기로 했고 이들 역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4.13 총선 이후에도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는 불통 정부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줄 전망입니다. 이건 KBS 광주도 마찬가지.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 기대감이 커졌던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이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기념식 참석자들이 다 같이 부르는 재창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5월 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정부가 임을 위한 행진곡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노래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받아들여 사안을 찬반 논란으로 몰아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가기념일 제정 이후 10년 넘게 재창해오던 노래를
보훈처가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국론을 분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5.18 부상자회도 대통령의 문제 해결 의지가 없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론 분열이 없는 상태에서 검토해보라겠다, 지시한다. 이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일련의 상황들을 지켜봤을 때 박근혜 정부야말로 국론 분열의 핵이요 5.18 기념 행사의 회랑꾼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광주시 의회도 의원 전원이 행사 불참을 선언한 상황. 임을 위한 행진곡에 5.18 기념곡 관철을 공언했던 야당도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두 당은 20대 국회에서 박순춘 보훈처장의 해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입장도 정리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식전 행사에서만 부르거나 다 함께 부르지 못한 시간이 8년째입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보훈처의 결정을 두고 광주에서는 청와대 회동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지 못하게 한다고 안 부를 수는 없는 법. 오늘도 힘차게 불러보자면 오늘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마무리는 김민아 경향신문 논설위원의 세월호 박근혜의 눈물 돈타령. 네, 이 내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에 대해서 국민 세금도 많이 들어가고 여론도 찬반이 있다. 국회에서 협의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언제나 그랬듯 돈타령이다. 지난해 1월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특별조사위원회를 세금 도둑이라고 몰아붙였다.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는 유가족이 보상금 8억 원씩을 요구한다는 악성 유언비어가 무차별적으로 유포됐다. 박근혜 대통령 발언을 들으며 느끼는 감정은 분노가 아니다. 부끄러움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대통령만은 제발 돈 타령을 그만두기 바란다. 시민의 생명, 인간의 존엄 앞에서 국가 지도자가 150억이니 50억이니 이렇게 헤아리는 것은 국가의 품격에 관한 문제다. 특조위와 야당에서 희망하는 대로 선체 인양 후 6개월 정도까지
극조위 활동을 연장한다고 치자. 그래서 몇십억, 몇백억이 더 들어간다고 치자. 304명이 목숨을 잃고 그 부모와 아들, 딸, 형제자매 수천 명이 비탄에 빠졌으며 사고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수많은 시민까지 깊은 상처를 입은 참사다.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참사는 다시 없을까? 박근혜 대통령의 돈 타령은 핑계라고 본다. 재론하기조차 싫지만 대통령의 7시간이 실제 이유일 가능성이 크다. 7시간의 미스터리를 풀지 않고선 정부의 초기 대응이 왜 그토록 부실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이는 사생활 침해가 아니다. 온전히 공적인 사안이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 본인 입으로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변화를 시도하는 것처럼 보인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문제를 검토하라고 국가보훈처에 지시했다고 하는데 보훈처는 기념곡 지정도 재창도 없다 이렇게 발표했다. 대통령 말을 믿었던 여야 3당 원내대표는 하루아침에 바보가 됐다. 대통령은 비서실장을 교체했지만 국정난맥의 책임이 더 큰 수석과 비서관들은 그대로 두었다. 세월호를 바라보는 완강함은 그의 변화가 기대 난망임을 짐작하게 한다. 박근혜는 달라지지 않는다. 네, 조간브리핑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